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대통령이 12.3 계엄 이후에 모든 업무를 중지를 시키고 대통령이 아무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 검은 그림자는 누구였을까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계엄령을 내렸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검찰의 특수본, 공수처, 경찰의 국수본이 몰려들면서 대통령을 서로 잡아들려고 했냐 그거예요. 지난 4월부터 김민석이가 슬슬 연기를 피웠잖아요. 8월 달에도 또 연기를 피웠습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거라고. 계속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게끔 유도한 게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그겁니다. 판을 보면 그래요. 판을. 계엄령 내린 이후에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발을 딱 묶어놔 버린 겁니다. 누구랑 짜고? 한동훈이랑 짜고. 그래서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하냐 마냐 지금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끝까지 반대한 4인방이 결국 한동훈 라인이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생각이 든 게 주인을 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지를 키워주고 그래도 지를 믿어준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지가 국민들이 좋아했다는 그걸 보고 대통령을 한 큐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썩어도 준치라고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 그겁니다.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다고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는데 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대할 사람은 아니었다 그겁니다. 대통령은 모험을 걸었고 한마디로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했는데 결국 성공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계몽이 되기 시작했고 청년들도 계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청년들이 점점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웃긴 건요. 이재명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지가 중도 보수래. 이재명가 아무리 중도 보수라고 해도 그걸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도 중도 보수래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재명이 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현희를 체제의 감사원장이 감사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하더니 또 무슨 욕을 하냐. 선관위 또 그것도 욕을 하고 이런 이재명이나 야당이 욕을 하고 난리친 그것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도 보수래. 또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봤는데 보수는 자기 것을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래요. 서로 나누고 평등하고 배려하고 진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다 틀렸습니다. 보수는 천천히 바뀌는 걸 원하는 게 보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걸 안 내놓으려고 한다는 게 보수라 그러면서 보수는 극우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고, 우파는 결국, 보수는 결국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법제처장이 구속을 빨리 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이런 말 했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들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 국민이 원하지 않잖아요. 50%, 60%가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특히 체제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근데 무슨 스러운 지기들이 바꾸냐 그거지.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재명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재명이는 안 됩니다. 좌파들도 이재명이는 싫다고 말합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진짜 선거가 이루어지면요. 그러면서 또 찍는 게 좌파들이에요. 싫다고 하면서 찍는다니까. 기권이라도 하든지 찍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심보가 뭔지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같이 살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아무리 독려를 하고 나오라고 시위에 나오라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광화문 앞에는 항상 그 숫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노총, 페미, 동성애 다 찾아가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극자니까 폭동이, 폭력이
예상되잖아요. 보세요. 구구라고 아무리 지기들이 난리 쳐도 정말로 불상사 없이 시는 끝나잖아요. 아름다운 시잖아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붓기는 정말 아름다운 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구구냐고. 근데 민노총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폭력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극좌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지 암살조 떴다고 난리치잖아. 이게 일부에서는 쇼라고도 하는데 이재명이가 죽어줘야 수백억도 안 날리고 또 다음 대타를 내세울 수 있으니까 자살 당할지도 몰라요. 자살 당할지 정말 쇼쟁인지 그거는 겪어봐야 알겠지만 이재명이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감옥 가면은 영원히 못 나온다는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인가 우리나라 감옥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재인하고 손잡고 가든지.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매국노, 이완용이를 욕할 수 있습니까? 니기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해.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냐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반토막 내고 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조선일보가 앞장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듣기로는 양평인가 가평인가 조선일보 엄청난 땅이 있는데 그게 그린벨트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성격 알잖아요. 그린벨트를 안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세요. 조선일보 앞장서, 동아일보 앞장서, 중앙일보는 원래 저런 것들이니까 말할 필요 없고 걔네들이 더 앞장서고 더 난리를 칩니다. 대통령하고 무슨 철천지 온수루가 졌다고 저런 겁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죽었습니다. 이제 누구 말대로 아시아투데이나 스카이데일리가 주류 언론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학습이 돼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우파가 대통령 되면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준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